로봇 관련 테마로 오늘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 날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려고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것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맞수 한판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DB금융의 김준만 팀장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로봇 관련 주식이 이렇게까지 잘 가는 진짜 이유. 저희는 대표주로 로보티즈를 꼽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김준만 팀장께서는 주도주의 수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공백 때문에 로봇 테마로 몰리는 것이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자율주행 기술로까지 어떤 성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성장 산업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해석이십니다. 주도주가 생기면 그럼 로봇 관련 주식의 수급도 좀 죽습니까? 저는 지금 수급 공백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좀 낮은 이제 로봇 테마가 삼성전자 TF랑 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막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뭐 전체적으로 뭐 빠르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던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 테마성 이슈로 오르고 있는 거. 실제로 로봇 관련주도 지금 테마주로 오르는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 아직 적자 폭이 굉장히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실제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 위험 종목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면 이제 상폐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전 전체적으로 주도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테마주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들썩들썩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CES까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로봇 테마가 눈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모습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게 이런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을 때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자율주행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르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성장 산업의 하나로 보고 주식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도 한번 로봇 관련주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결국 이제 뭐 삼성이든 LG든 대기업들이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왜 하필이면 로봇 사업일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정용 로봇, 뭐 가전기기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 말씀드리면서 결국 로봇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 자율주행과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자율주행 이것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율주행 애플카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진행할 건데 이제 레벨 3, 4, 이제 5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되면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기술도 당연히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현대차 로보틱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 무인 배송 로봇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배달의 민족에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뭐 일만한 할인권이 있어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라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회사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내년에 무인 배송 로봇을 개발하기로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차가 굳이 이 우한 형제들과 왜 MOU를 할까요? 요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우한 형제들이 자체 로봇팀에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수원의 광교 엘리웨이라는 곳에서 D2D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무인 배송 로봇입니다. 근데 이 무인 배송 로봇이 이 배달 로봇인데 그동안은 아파트 현관까지만 배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디까지 배달이 되냐면은 이 세대 앞에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HDC 랩스라는 회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현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공동 현관에서 이 HDC 랩스의 홈 사물 인터넷 서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동이 돼서 아파트에 진입을 하게 되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관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주문 세대까지 이제 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인 배송이잖아요. 무인 배송을 하려면 어떤 기술이 됩니까? 자율주행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도 무인 배송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이제
그 우한 형제들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마지막 종착점은 어딜까요? UAM, 도심항공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항공은 사람이 운전하진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애플카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텔의 모빌아이 이 회사도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이제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내년에 이게 완전 활짝 피진 않겠지만은 올 초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수소차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수소차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시작이 스타트가 됐듯이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시작은 어떤 전초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차트적인 부분은 2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2020년 12월 달에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2-3달 정도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데자뷰식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 사업을 TF에서 부로 격상시키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가 우한 형제들과 손잡아서 로봇 물류 배송에 나서고 이게 분명히 큰 틀 안에서 자율주행 기술로서의 어떤 진일보하는 모습은 맞습니다만 요즘 관련 테마들이 정말 이런 해당 주식이 맞는가에 네. 대한 의문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혜를 받으려면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야 되는데. 인정입니까? 네, 그렇죠. 인정해버리는 올라야죠. 거예요. 네. 올라야 되는데 중요한 예. 건 현대차 기아 정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라 숫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네. 지금 이런 테마들이 정말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네네. 주가의 수준이 맞는 것인가? 조금은 오버슈팅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혀 기술은 없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2주 전에도 그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과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루머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율주행 기술과 연관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술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LG전자 쪽으로 그 액추에이터 모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율주행과 연관된 로봇 관절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연관성이 없는 종목도 또 그러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예. 로봇 이름이 붙어서 같이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트라든지 로보티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HDC 랩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관련해서 그 하드웨어 쪽만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HDC 랩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씩 상용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 시장에서 조금씩 기술을 노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로봇 테마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너무 많이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징검다리로 그쵸. 훌쩍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전기기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잖아. 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 인수를 했는지, 우한 형제들과 왜 MOU를 맺었는지, 삼성전자가 왜 로봇 사업팀을 만들고, 그리고 이 LG전자가 레다테크라는 또 해외 캐나다 쪽에 라이더 센서 기업을 인수를 했고 AI 기업들이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다는기보다는 투자를 했거든요. 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테마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에 점핑을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도출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제가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작년 2020년 12월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요거는 애플카에 염두를 두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에 염두에 두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0년 12월 작년 12월 달 이런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산업적으로 이미 현상이 있었고,
주가의 반응은 이제 왔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래서 다른 또 시청자분께서는 로봇, AI, 자율주행 반도체 모두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라고 네, 우리 팀장님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네. 종목을 대안으로 가지고 네. 계시는지 로봇 관련 주식에서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은 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앞서 HDC 랩스를 살짝 언급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리고 로보스타에 관심 있으시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 사실 방송 시작하면서 에브리봇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버려서 네, 그래도 아직 좀 아쉽죠. 네, 이럴 좀 때는 빨리 나올 거 그랬습니다. 네 억울한 우리 팀장님 그렇지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좋아하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다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가 되고 있는 유일한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TF 관련된 이슈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좋은데 삼성전자와 협업한 이력도 있고 현재도 협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지금 테마성 이슈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서 다시 이제 2등주에서 다시 1등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1등주라고 나와 있는 로보로보랑 로보티즈가 이제 만약에 오늘까지 상승폭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단일가 거래로 들어가게 되는 단일가 거래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2등주로 수급이 다시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오늘 딱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적인 부담감도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뭐 기초 체력도 그래도 로봇주 중에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장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만약에 좀 이제 수급 공백 이후에 이전이 돼서 다른 테마로 넘어가도 충분히 다음 테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사실 이런 테마는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잡게 된다면 2등주보다는 1등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받쳐지는 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가 아닌 청소기 업체로 지금 분류가 되다가 주말에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기사를 좀 뜯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도 무방하다는 그런 평가와 함께 오늘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원래 목표가로는 35,000원을 원래 그 제시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업사이드에선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 시세 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26,000원을 제시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스타와 HDC 랩스를 소개해 주신 정태근 팀장님, 저 중에서 어떤 게 더 매력 있습니까?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저도 질문하고서 참 민망했습니다. 네. 일단은 선택가 좀 상당히 힘드네요. 그 로봇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 그 HDC 랩스 요걸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로보스타는 2주 전에 로보스타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HDC 랩스 앞으로 차기 기대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보스타 소개해 주신 이후로도 주가의 상승폭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HDC 랩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던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너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초기에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다가 추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 HDC 랩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아마 꼭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현대차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우한 형제들이 이제 MOU를 맺어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뭐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수혜가 제가 봤을 때 HDC 랩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또 많은 종목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은 HDC 랩스 그리고 실적으로 수원 강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HDC 랩스를 대안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테마 저희
딱 그 2주 정도 됐나요? 12월 13일 오늘 이 같은 시각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오를까 저희도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CES에서 현대차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비전을 발표할 때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이 휴대폰 부품주들을 좀 볼까 합니다. KH바텍 폴더블 폰이 내년엔 2배 더 팔리면 힌지 비중이 가장 높은 KH바텍을 지금 비중 확대하기에 적기다라는 증권사들의 호평 속에서 오늘도 장중에 지금 2%까지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폴더블폰 관련주들이었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께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전고점 3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26,000원까지 밴드를 높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김진만 팀장님. 저는 내년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폴더블 폰을 좀 낙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쪽에서는 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애플이 폴더블 관련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수익성 사업 때문에 그냥 아이폰 쪽으로 그냥 유지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실제로 스마트폰 관련 시장은 아이폰이 단연 이제 1위 업체고 계속적으로 1위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폴더블폰 관련주로는 삼성전자가 단연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 출하량이 좀 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련 부품 업체들은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KH바텍이 휜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휜지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게 휜지 자체의 특성상 폴더블 폰의 그런 품질에 직격으로 좀 영향이 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품질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기업들이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계속적으로 좀 계약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저는 폴더블 폰 시장이 내년도에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장폭과 현재도 지금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 테마성 이슈로서 보시지 말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커질 수 있다. 내년도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차세대 폴더블 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1, 2월쯤 한 6개월 정도 선행 지표로 나오게 될 주가 탄력성이 슬슬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지지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이슈를 좀 미리 선점적인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면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이제 만약에 본다면은 전고점인 한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이미 한번 큰 기대가 있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폴더블 폰에 주목을 했었던 만큼 KH바텍이 우리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줘서 네. 다시 한번 올라야 우리도 좀 면이 살 텐데 저 같으면 정태근 팀장님 사실 폴더블 폰 주위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아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크지 않아요. 나 다시는 이제 삼성폰 안 쓰겠다라고 하는 물론 모집단이 작습니다만 제 친구들 뿐입니다만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 폴더블 폰이 인기가 커지니까 그대로 따라한 제품들을 출시해서 지금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판 폴더블 폰이. 하웨이가 지금 삼성 폴더블 폰 점유율 하웨이 때문에 삼성 폴더블 폰 점유율이 7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섭게 계속 추적하게 되면 역시 우리 기대를 또 저버리게 되진 않을까. 저는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태근 팀장께서도 목표가를 오히려 지금 현재 수준보다 낮게 주셨어요. 22,000원에서 26,000원 물론 밴드를 제시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초기에 저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수혜주의 어떤 변화? 그 순환매 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초창기에 처음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수혜가 됐던 게 KH바텍입니다. 네, 맞아요. 맞죠. 맞는데 그 이후에 이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되면 KH바텍보다는 파인테크닉스가 좀 더 강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KH바텍이 돈을 못 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찾는 관점에서 봤을 때 KH바텍이 주가 측면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장인지 외장인지 이 관점에서 보면 다 각기 차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수혜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파인테크닉스가 이 KH바텍보다는 올해 좀 더 주가 탄력적으로 좀 더 잘 갔던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에서 또 새로운 수혜주를 원할 것이고 KH바텍은 돈을 벌면도 불구하고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좀 박스권을 말씀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KH바텍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폴더블 폰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점유율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이제는 양적 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74%가 2021년에 판매됐던 양보다는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김지만 팀장께서 가지고 나오신 에브리봇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네. 내일 정도면은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좋을 거고 내일까지는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이게 웬일입니까, 김지만 팀장. 방송하는 도중에 상한가가 버리 너무 뿌듯하죠.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자, 에브리봇 내일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린다고요. 네. 왜요? 자, 아닙니다. 저는 자, 선한 의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저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저희 김재만 팀장께서 그리고 보신 종목이 파인테크닉스 가지고 나오셨죠? 네, 저는 BH 죄송합니다. 갖고 왔거든요. BH. 네. 네, 아무래도 이제 BH 같은 경우 이제 일단 PCB 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RF PCB라고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기판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판주 안에서도 조금 이제 후발주자죠. 왜냐면은 이전에 대덕전자나 심택이 생산하고 있는 기판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존재를 하지만 후발주주로서의 주자수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폴더블 폰 관련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딱 적합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기판이 이제 스마트폰 기판을 담당하고 있는 BH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RF PCB 쪽 사업을 좀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존에 있던 매출액이 좀 이제 하위권 기업들로 좀 낙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BH가 갖고 있는 지위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 일단 전체적인 폴더블 폰 자체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도 매출 또한 좀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급 자체가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자리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이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체급이 오른다는 거는 내년도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BH가 갖고 있는 폴더블향 기판 매출은 내년도에도 좀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단순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아이폰 프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도 전체적인 시황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따로 제시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 노바텍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파인테크닉스 했었다가 제가 노바텍으로 좀 바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수혜주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차폐 자석을 만듭니다. 차폐 시트 하게 되면 아모센스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차폐 자석 부분에서 국내 독점을 하고 있고요. 12월부터 삼성전자 이제 납품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차폐 자석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폴더블 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새롭게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노바텍을 좀 준비를 했고요. 뭐 다른 도움 종목도 상당히 좀 많겠지만은 좀 전에 KH바텍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듯이 시장은 항상 새로운 수혜주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새로운 수혜주 차원에서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말수 한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